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강남점 박진희 부장입니다. 2월 20일 저녁 찐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9시에 여러분들과 만나 뵙고 있어서 저도 채팅방에 자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채팅방에서 또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랄까 여러분들 또 공부하시고자 하는 열의도 좀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제 종목을 많이 보게 돼요. 시황도 많이 중요하긴 하지만 월요일 날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일주일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실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뭐 차트라든지 여러 가지 분위기상 뭐 섹터의 흐름이 좀 좋아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잘 좀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시황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시황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시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사실 또 미국 시장도 뭐 아시다시피 이제 대통령의 날 휴장 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많이 빠지다가 오후장에 세게 올라오는 모습이 좀 나타나면서 다시 2450대를 잘 지켜주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2430대까지 내려갔었죠.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빨간불 상태로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종목 장세가 확실히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도 약간 시장에 대해서 좀 약간 불편한 그런 부분들 느낌 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수보다는 사실 지금 종목 장세인데 종목이라고 해서 뭐 다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 뭐라 그럴까요? 오히려 이런 느낌? 물려있는 종목들은 올라오는데 갈 것 같아서 산 종목은 안 가는 것 같은 느낌? 네,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보면은. 그리고 가던 종목이 더 갈 줄 알고 샀는데 안 가고 조정받고 내가 안 갈 것 같아서 버린 종목은 올라오고 아니면 너무 안 가고 무거워서 뭐 신경도 안 썼던 종목들이 오히려 빵빵 시세 터트려주면서 급등하고 이런 게 최근 시장의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실 시장은 지수와의 좀 괴리를 종목들이 줄여가는 순환매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수보다 많이 오버된 종목들은 지수 쪽으로, 지수보다 많이 언더한 종목들도 역시 다시 지수 쪽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절대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낙폭 과대한 종목들, 장기 소외주들 이런 쪽들의 흐름이 지금 시장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빠르게 섹터별로 순환매가 돌고 이슈 뉴스에 따라서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응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일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뭔가 좀 수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무리는 없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주 월화에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동반하면서 현금도 일정 부분 만들면서 내가 잘 모르겠고 아닌데 억지로 따라서 매매할 필요까지는 없는 그런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지만 계속 말씀드린 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확실히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이런 점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차트로 분석해 드렸죠. 2450선대 위에 지수가 안착을 해 주어야지만 뭔가 다시 좀 바라볼 수 있는 희망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2450선을 중심으로 해서 2500을 못 넣고 2400은 또 깨지지가 않고 있는 상태잖아요. 움직임이 어디론가 좀 쏠리기 시작하면 그쪽으로의 방향성이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이따 차트 설명드리면서 좀 말씀드리겠고, 그동안 시장이 좀 2차 전지 위주로 많이 올랐죠. 오늘도 보시면은 일단 뭐 셀 업체들이랑 양극재 업체들은 좀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침에 좀 나왔던 뉴스도 좀 약간 이슈가 됐겠죠. CATL이 뭐 자기네랑 장기 계약을 하면은 리튬도 반가격에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중국에서 탄산 리튬 가격도 하락폭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인 거죠. 뭐 한 2, 3천 위안씩 빠지던 게 막 5천 위안씩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탄산 리튬 가격의 급락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주면서 관련주들의 흐름도 좀 만들어졌습니다. 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지금 에코프로가 거의 원탑이고 코스모 화학이 뭐 두 번째 2등 정도 되겠죠.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 지난주 좀 많이 올랐던 성일하이텍이나 뭐 세비캔 같은 펫배터리는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 나타났고요. 오늘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이런 쪽들이 조금 조정이 나왔고, 양극재들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는 그런 흐름이었고, 지난번에도 좀 덜 오른 첨가제나 뭐 구리동박 이런 쪽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솔루스 첨단도 이제 테슬라의 직납품 기대감으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뭐 오늘 SKC도 뭐 투자회사인 SK 넥실리스 그쪽에서 이제 유럽의 노스볼트 쪽이랑 1조 4천억 정도 네, 수주 얘기 나오면서
또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죠. SKC도 거의 구리 동박색태에서 꼼짝도 안 하던 정말 초장기 소외주 중에 하나였었죠. 낙폭과대. 요런 컨셉입니다.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조금 조정받았던 일지 뭐 주요주도 좀 반등하는 모습. 그다음에 첨가제 쪽에서는 엔캠 그때 가격 바닥권 좀 차트 봐드렸죠. 엔캠도 좀 반등 나오는 모습들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섹터 쪽에서는 오늘 뭐 대부 마그네틱스가 경영권 매각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조금 불거지기도 하면서 주가 변동수 좀 있었는데요. 일단 그 부분도 시장에서 좀 영향을 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특징적인 섹터, 주류 섹터 초반에 좀 있었죠. 주류 섹터주들이 뭐 이제 소주값 6,000원 될 수도 있다. 이제 뭐 식당에서 먹을 때 그러면서 이제 주종 관련되어 있는 이제 뭐 무슨 알코올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올랐고, 주류 회사들도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화장품 관련주들도 오늘 좀 올랐죠. 메이크업 쪽에서 뭐 클리오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것들 좀 올라오고, 용기 쪽들도 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쪽에서 보면은 뭐 콜마 비엔에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들 좀 나타났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 오늘 좀 강했죠. 바이오 쪽 시총이 큰 종목들 위주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중항체 중심으로 좀 많이 올라왔고, 시총 큰 종목들 뭐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뭐 올릭스, 그다음에 오스코텍 예전에 한번 차트 한번 봐드렸죠. 오스코텍 뭐 삼천전자약 등도 올라오고, 오늘 그동안 잘 안 올라오고 정말 저 바닥에 떨어져 있었던 메지온 이런 것들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죠. HLB는 또 물적 분할 이슈 나오면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나왔고,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많이 올랐고요. 오늘 뭐 녹십자 GCCL 뭐 이런 것들 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에스티파 뭐 다 전반적으로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제 대머리 치료제 이쪽이 초강세죠. 안트로젠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그 다음에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 이노진이죠. 요게 상장하자마자 따상 갔죠. 3,000원짜리였는데 6,000원, 7,800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노진 이것도 대머리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전 상장하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오늘 뭐 한올 바이오 파마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동안 조금 부진했었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장기 소외, 낙폭 과대 요런 종목의 이런 섹터 쪽들이죠. 그런 쪽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오 섹터주들도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철강주들도 그런 모습이죠. 철강도 계속 얼마 전부터 중국 나중에 경기 부양하면 열연 가격 올라갈 것 좀 말씀드렸었는데, 요 부분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수급 관계 좋아지면서 바닥 나오기 시작했고, 작은 철강주들, 강관주들, 피팅 업체들 이런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죠. 최근에 뭐 휴스틸 같은 경우 많이 급등하고, 세아베스틸 지주 따라가고, 뭐 세아제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하이스틸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보시면 무슨 스틸 자 들어가는 종목들, 무슨 철강자 들어가는 종목들 다 중소형주도 급등했는데, 차트 열어보면 저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소외주들이 좀 올라오고, 최근에 좀 조선주 조금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자동차 다시 좀 반등하다가 오늘 좀 조정받았죠.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그런 맥락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가 조금 빠지다 보니까 SOL이나 뭐 이노베이션, 뭐 삼성 엔지니어 이런 게 조금 약해지는 모습. 그 다음에 기계 섹터주들은 최근에 흐름 좋습니다. 뭐 진성 TC 좋은 모습이고, 밥캣 뭐 이런 것들 좋은 모습이고, 현대건설기계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선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보시면 재룡전기죠. 이쪽 좀 강한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직 뭐 현대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현대 일렉트릭 이런 거 좀 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효성중공업도 많이 쉬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좀 바닥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들도 한번 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조금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 섹터주들도 최근에 계속 좀 이슈를 동반하면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조금 살짝 지금 쉬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중심을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흐름 보니까 뭐 덕산 네오룩스죠. 요것들도 소재단에서 좀 많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강세로 올라오고 있죠. 이것도 한번 차트 짚어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바닥에 있을 때 그거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LX 세미콘도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오늘 휴대폰 관련주들도 아침에 좀 뉴스가 나왔죠. 휴대폰도 서서히 조금 판매가 늘어날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KH바텍, 그다음에 PI 첨단 소재, 그다음에 LG 이노텍 이런 휴대폰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도 진짜 많이 빠지고 안 오른 종목 중에 하나고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건설기계, 철강 뭐 이런 쪽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낙폭과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좀 게임주들도 많이 올랐어요. 넥슨 게임즈 좀 많이 올라왔죠. 그다음에 펄어비스, 위메이드, 뭐 NC소프트, 컴투스, 넷마블 이런 식으로 해서 게임주들도 올라오는 모습이 최근에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 재상장하고 거래량 많이 늘어났다라 그러죠. 뭐 거래 3위까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코인원 그쪽에서 위메이드 강세 보여주면서 약간 코인 개념이 좀 강력하게 좀 탑재되어 있는 컴투스 쪽이죠. 컴투스 홀딩스나 뭐 이런 쪽들이 최근에 강세고, 넥슨 게임즈는 뭐 신작 베타 테스트하는 부분 때문에 좀 강세인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게임주들도 좀 반등이 나타났다. 그다음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SM이 빠지니까 그동안 버벅거리던 이제 JYP라든지 YG엔터 쪽으로 조금 올라오는 모습, 하이브도 좀 올라오는 모습. SM은 지금 이제 진흙탕 싸움인데 뭐 주총은 돼봐야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하이브가 공개 매수가 이상은 안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일단 주가 과체는 공개 매수가 위에 있습니다. 요 부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또 뭐 SM의 자회사들 뭐 일부 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 부분, 그다음에 로봇주들도 제가 보니까 로봇주들 막판에 2시 넘어서 후반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일 좀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로봇은 SBB테크, 뉴로메카 요게 이제 신규 쪽에서는 좀 강세고, 전통적으로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오늘 로보스타 조금 올라왔죠.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막판 흐름이 좀 있었기 때문에 내일 어떤 흐름 보이는지 좀 챙겨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미국 시장 조정받고 움직임이 조금 둔해지기 시작한 부분은 연준의 FOMC 회의 요 부분에 이제 3월 달에 있잖아요. 3월 23일 뭐 그때 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준 위원들이 지금의 나아진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죠. 뭐 고용이라든지 뭐 소비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 워낙 좋기 때문에 시장이 감내할 수 있겠다. 경기가 받아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0.5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부각시키는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약간 휘청거리는 상태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어떻게 가는지 뉘앙스가 지금 계속 뭐랄까요, 항상 말씀드리면 구두 개입 같은 느낌이죠. 이런 부분들 계속 있습니다만은 시장이 미국 시장 그동안 많이 올라왔고, 또 금리도 그런 스타일.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년물 같은 경우는 거의 5% 언저리, 나머지 뭐 2년물, 5년물, 10년물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다 조금 빠지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늘은 또 달러 강세도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환율에 있어서도 좀 유리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미국 시장도 이제 금리 인상 폭을 상단을 5.25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5.5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좀 시장이 개의치 않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슈 먼저 체크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다가올 이슈가 뭐죠? 2월 27일부터 있게 되는 MWC죠. 여기서는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로봇이라든지 또 모바일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요런 류들의 기술, 통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나타날 수 있겠고, 뭐 휴대폰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27일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먼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류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지고 못 오른 쪽에서의 지금 시장 순환매도 같이 이어지고, 또 로봇은 먼저 쉬었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나중에 뭐 인공지능도 오늘 좀 올랐었죠. 그러다가 다시 후반에 조금 상승폭이 제한되면서 밀리는 모습들도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반도체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엮어서 IT 쪽들은 같이 조금 그 이벤트에 좀 시장에서 좀 반응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양회 3월 4일부터 있죠. 10일간 있습니다. 그 양회가 좀 중요한데요. 이 양회가 그동안 좀 미국 시장 흐름 때문에 좀 약간 주춤하긴 했었죠. 시장의 관심도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중국은 지금 경기를 살려야 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에서 겁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반도체 기업들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계속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작년에 없어진 반도체 회사만 해도 5천 개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일단은 지금 뭐 제일 잘 나간다는 뭐 양찌즈인가요? 그 반도체 회사하고 칭하이 반도체인가요? 맞나요?
제가 뭐 이렇게 영어 이니셜로 하나씩 된 거를 보다가 말하는데 아무튼 그런 쪽들이 지금 치고 나가면서 옛날에 되게 좋았었는데 최근에 뭐 직원들도 많이 퇴사하고 뭐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불편해지고 사실 뭐 미국에 있는 업체들한테 수주도 받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게 기대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급격하게 이제 중국 반도체를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2025 그거 관련되는 비전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좀 압박감이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궁극적으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중국이 이제는 이제 좀 뭔가 소비라든지 이제 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하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 보시면은 1선 도시, 2선 도시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 좀 거래 물량이 조금씩 붙고 있는 느낌? 네, 요런 부분들의 좀 지표들이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국 어차피 부동산 살려야 된다라는 점. 중국도 아시다시피 전체에서 부동산 차지하는 비용이 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중국에서 또 소비를 또 일단 늘려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뭐 가전이라든지 기타 등등 중국이 이제 소비로서 할 수 있는 뭐 1차적인 부분들과 그다음에 2차 뭐 산업적인 부분, 원자재들, 산업재들 이런 쪽인 부분들까지도 지금 관심을 계속 갖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강, 기계 이런 쪽들도 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맞닿아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 최근에 뭐 의류라든지 뭐 화장품 이런 쪽들 올라오는 부분들도 중국의 소비랑 일정 부분 맥락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인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와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소비하는 부분들도 충분히 시장에서 좀 계산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시장이 좀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단 2월 27일부터 시작되는 MWC 그다음에 3월 초부터 시작되는 양회 10일간 끝나고 나면은 또 3월 23일에 또 FMC.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이 이제 뭐 3월까지 정도면 거의 시장에 알려질 수 있는 호재성 이슈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뭐 5월에 또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은 궁극적으로 3월까지 끝나고 나면 4월부터는 또 1분기 실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는 올랐는데 1분기 실적이 비리비리해? 그러면 그 다음에 조정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있고 궁극적으로 지금도 보시면 실적이 시장 컨센에 못 미치는 기업들은 꽤 조정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코스닥 쪽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막 시작하면서 얼마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이미 이만큼 올라 있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겠죠. 상대적으로 실적은 안 좋지만 주가도 이미 안 좋은 기업들 쪽으로 지금 시장에 수급이 쏠린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 없고 주가는 이미 바닥이고 지금 사봤자 더 빠질 것 같지도 않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죠. 제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안 망하면 바닥이다. 요런 스타일의 종목들. 뭐 물론 3월 말 4월을 지나면서 뭐 분기 작년이죠. 작년 뭐 사업보고서 나오면서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상패가 막 쉽게 막 이어지진 않고 있습니다만은 약간 그런 이슈가 있는 개별주들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올라가겠습니다만은 일단 궁극적으로 코스닥은 항상 고럴 때 조금 변동성이 있으니까 조금 챙겨서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월 중하순 이후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또 연준의 금리 결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제가 볼 때는 3월 한 초순, 중순 지나고 나면 아마 영향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이 쉬운 시장은 절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수는 계속 어버버버버한 상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뭐 리스크 관리 일정 부분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뭐 지금처럼 이제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트레이딩, 기존 주도주들의 숨고 오르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좀 보신다라면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급등주 따라잡기는 안 된다. 지금 시장은 말씀드리겠고 시세가 일정 부분 주가 아니 실적보다 더 과도하게 기대치가 반영된 종목들도 역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금 주도주일지라도 수급은 계속 좀 챙겨보시면서 언제 어떻게 악재에 노출돼서 변할지 모르는 시장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는 해가면서 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렇게 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장은 지금 종목 장세예요.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됩니다. 오늘 흐름만 놓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반도체는 준비하는 상황이었고 로봇은 후반에 치고 나온 상황이었고
철강 기계는 금요일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상황이었고 화장품도 쉬다가 반등한 상황. 주류도 뜬금없이 올랐고 그죠? 가격 오른다 뭐 이러면서 올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도 최근에 조정받았다가 살짝 반등하다가 후반에 잠깐 힘이 빠졌고 그 다음에 반도체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동안 좀 쉬었던 게임주들 오늘 좀 초강세 보였고 엔터주도 SM 빼고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오늘 세게 반등이 있었고 이게 또 순환매로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2차 전지는 페페토리 쪽 대장주는 강했지만 장비주 조금 조정받았고 양극재 좀 조정받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구리동방 너무 쉬었기 때문에 강세 보였고 이거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거에 맞춰서 제가 종목 좀 봐드리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만한 종목들 좀 전략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차트가 좀 바닥권에 있거나 뭐 그런 종목들은 한번 차트 보면서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은 항상 일주일치 공부하는 시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죠.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죽을 듯 말 듯 하다가 안 죽었잖아요. 지금 여기 계속 2500은 계속 저항이다. 여기 2420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2420 요거 지지선이에요. 요거 좀 강하게 깨지면 흐름이 밑으로 쏠릴 수도 있는데 2400선 정도 여기잖아요. 여기를 좀 터치하고 다시 반등하는 부분들 확인 필요하겠고요. 2420이 깨지게 된다면 일단 조금 느낌을 뉘앙스를 좀 추가적인 조정 쪽에 좀 무게를 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죠. 여기 뭐 갭 살짝 있는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위쪽 방향으로는 절대적으로 2500 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이 2500을 넘어서야지만 되는 부분인데 여기서 좀 시간 끌기가 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 끌기가 되는데 이게 에너지를 모으는 듯한 시간 끌기보다는 왠지 좀 에너지를 소진하는 듯한 시간 끌기라서 제가 약간 뭐 리스크 관리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 폭발적인 호재가 나오면서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없다라면은 여기서 에너지 소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2,500을 그 다음에 못 넣고 다시 뭐 2,400이 처지게 된다라면은 그 다음 리반딩 할 때는 2,500의 초강력 좀 저항대가 다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코스피 대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수 관련 쪽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참. 그다음에 코스닥 봐야죠. 네, 코스닥은 오히려 코스피보다 조금 흐름이 좋은 편이죠. 미국도 지금 뭐 다우, 나스닥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조목 장세라는 점. 그래서 지금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최근에 지지선 760 한 4, 5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노트에 써두세요. 760 한 5 정도. 네, 여기 지지선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상방으로는 역시 지금 약간 뚫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난번에 여기죠. 여기 요 부근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실패 보고서 이렇게 쭈루룩 미끄러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흐름이라면은 다시 요 부근 그죠? 요 가격대 차트만 놓고 보면 네, 800 한 10, 네,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789죠? 여기 810, 여기서 저항이 있고, 지난번에 그어드렸었던 830, 맥시멈 860, 요 정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수상으로는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라면은 여기 갭 매우로 올라오고, 여기 고점단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두 개. 여기 이 두 개 선 그어드린 거 보이시죠? 이 두 개 선 안에 들어오면은 강한 좀 매물 저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방으로는 뭐 여기 보이시는 700 아까 65 정도 말씀드렸죠? 그 정도 765 정도 지지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는 오히려 조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좀 나은 상태이고요. 종목별 장세, 순환매 장세.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많이 샀잖아요. 거래소는 매도하고 코스닥에서 뭐 많이 샀는지 아세요? 죄다 바이오 엄청 샀거든요. 외국인들이.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바이오 주식도 엄청 많이 샀습니다. 코스닥.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면 거의 대부분 바이오를 사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섹터 흐름 보면서 제가 좀 봐놨던 종목들도 좀 봐드릴 건데, 오늘 뭐 철강주들 좀 최근에 강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흐름 좀 볼게요. 종목들. 현대제철. 현대제철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약간 좀 연기금이 좀 들어왔죠. 그죠?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일단 뭐 사모펀드 쪽에 사고 있고, 좀 철강 가격이 좀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좀 추가적인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완벽하지는 않은 상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대제철도 올해 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편인데 주가 자체가 좀 워낙 바닥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재건 이슈 이런 부분들 좀 불거지게 된다라면은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는 이 방송 통해서 계속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30만 원 지지선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철강 가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현대제철 기준으로는 여기, 그죠? 여기 45,000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좀 강한 저항대 있잖아요. 여기 밴드부터 일단 매물 들어가니까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현대제철은 지금 보시면 이제 60일선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지선은 60일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5,000원 부근에 좀 강한 저항이 있다. 요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시고 해당 종목을 보시면 다음에 대응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현대제철 흐름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철강주 중에서 요새 보시면 휴스틸 이 대장이잖아요. 얘도 거의 지금 고점까지 갔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거의 갔습니다. 이 부분 돌파 여부는 나중에 좀 챙겨 보시면 좋겠고요. 일단은 좀 후발로 안 올라온 것들, 포스코홀딩스는 아까 말씀드렸고, 요새 보면 오늘은 무슨 철강 스틸자 들어간 건 엄청나게 오른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세아베스틸 지주도 이제 거래가 붙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이렇게 이 부분이 좀 저항이 좀 강하죠. 여기 이쪽 부분이잖아요. 그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후발로 본다라면 좀 안 올라온 게, 네, 뭐 요런 거, 요거 아직 조금 들어갈지, 오늘 윗꼬리가 났지만 뭐 세압자 들어가는 것들은 좀 그렇긴 하죠. 그 다음에 철강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철강은 좀 작은 것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긴 하는데, 그래도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흐름 보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계는 뭐 아시다시피 진성 TC가 좀 가장 센 편이죠. 거래도 지금 붙이고 있고요. 진성 TC 같은 경우도 뭐 여기 보시면 여기 좀 저항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60일선이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0일선이 이렇게 빳빳하게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도 내려올 때 지지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도 조금 한번 생각해서 본다라면은 뭐 지금 흐름상으로 봤을 땐 진성 TC는 요 가격이 되겠죠. 지지선이 13,000원, 그쵸? 13,000원. 뭐 이 정도 지지선 보시고, 뭐 최대 지지선은 뭐 12,000원에다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뭐 수급 관계를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연기금은 좀 팔았죠. 외국인도 팔고 투신이랑 사모펀드가 좀 산 것 같아요. 약간 저항대 오니까 매물이 바로바로 출회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야, 어디 갔어? 네. 그리고 뭐 기계는 두산밥켓, 이것도 정말 실적은 좋은데 정말 못 가고 있어요. 두산밥켓도 조금 어렵죠. 이런 건 정말 차트가 좀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 요 저항대, 여기 요 저항대죠.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 두산밥켓도 여기에 매물이 많잖아요. 이 매물을 뚫어내기 위해서 좀 거래 많이 필요한데 거래가 그렇게 많이 붙고 있질 않아요. 요게 또 뭐 아시다시피 이제 캐터필러가 이제 진성 TC인데, 두산밥켓 같은 경우도 실적 대비 되게 못 가긴 했거든요. 역시 나중에 재건 테마가 불 때 움직이는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매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보유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기계 중에서는 뭐 DY 파워 좀 덜 올랐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뭐 이런 것들 좀 덜 올랐긴 했는데 이미 기존에 이제 아시다시피 현대건설기계가 시세가 많이 났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대장이었죠. 네, 이게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떻게 해주느냐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건설기계도 여기가 딱 봐도 저항이니까 여기 갔으면 그때 팔았어야 되잖아요. 안 파신 분들은 괜히 다른 종목 가는데 혼자만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뭐 지지선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 5만 부근이 지지선이었다라는 거는 보이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다시 또 이렇게 넘어갈지 아니면 이런 꼴로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 흐름상으로는 향후에는 뭐 재건 테마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중국의 양해 이슈 이후에 부동산 부양과 관련된 테마가 같이 불어줬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중요하겠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좀 시세가 세게 난 것들은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시세가 그 다음에 세게 난 것들이 올라올 때 직전 고점, 시세가 세게 났을 때 그 고점을 벗겨줄 수 있느냐, 이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일단 외국인은 뭐 계속 그동안 샀다가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만 사모펀드나 투신권, 연기금에서 좀 받아주고 있는 상태라서 추세 복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다시 빵 뚫어서 이렇게 이제 가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그래도 여기 또 매물대에 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까지도 현대건설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셔서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움직인 것 중에서 또 뭐가 있었죠? 게임주도 좀 많이 올랐었죠. 이것도 바닥에서 조금 반등이 나온 것 같죠. 오늘 한 4% 정도. 네. 이거는 그냥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들 이제 차트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여기 좀 박스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그거 뚫고 그 위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60일선 꺾여 있고 21선 꺾여 있잖아요. 지금 60일선 꺾이고 21선 꺾이니까 데드크로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먼저 이렇게 빠져 있었던 상태 때 올라가면 여기 막히겠죠. 요점 넘어서 이렇게 가려면 좀 뭔가 확실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실적이든 뭐든지 간에.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좀 없다라면은 이 48만 원이라는 강력한 매물대와 또 여기 다시 보이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여기 데드크로스 난 부분을 강하게 돌파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냥 좋은 거는 아닌 흐름. 뭐 오늘 이제 외국인은 좀 샀고 사모펀드 좀 샀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넥슨 게임즈 이것도 정말 많이 빠지고 정말 못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시세를 좀 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좀 챙겨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급은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오늘 들어왔고 기금, 투신, 사모펀드 들어왔죠. 이게 새로 나온 게임 좀 베타 테스트하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좀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스몰캡 쪽에서 이 종목들 요새 조금 많이 보는 시각들이 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이 정도는 빠져줘야지 좀 바닥이다 뭐 이런 느낌이 최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크래프톤 좀 너무 무겁죠. 그죠? 이거는 좀 애널리스트들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좋게 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주가가 바닥일 때 뭐 한 번씩은 올라오긴 하는데 이게 좀 그렇고 뭐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뭐 어차피 실적이 돌아오려면 연말 이후가 돼야 되니까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연말 이후를 생각하면 좀 바닥일 때 좀 사서 길게 보면서 모아가실 수는 있는 구간 지금 너무 지금 박스 바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실 수는 있겠다. 지금 당장 뭔가 시세를 위해서 매매하기보다는 그런 느낌이죠. 수급도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게임주 단에서는 최근에 네오이지가 시세 좀 많이 냈었고 최근에 좀 넷마블 올라오고 있고 오히려 위메이드 맥스도 많이 갔죠. 위메이드 보시면 이쪽이 약간 조금 코인 다시 재상장되면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조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죠? 거래 붙고 양봉으로 올라오고 이평선들 지금 60일선 깔고 올랐고 21선 골든 크로스 났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이 매물대에 진입했고 이 매물만 잘 받아내면은 추세
조금 이어지면서 요 부분에 있는 요 가격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흐름 좀 만들어갈 수 있겠죠. 이 정도는 빠져야 많이 빠진 거다라고 시장이 보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새 트렌드가 뭐죠? 많이 빠진 거. 정말 얼토당토하게 많이 빠진 거. 그죠? 그게 시장 최근의 트렌드고 장기 소외된 거. 낙폭 과대한 거.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좀 올라오죠. 최근에 얼마 전에 1월달 시세 낼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카카오나 네이버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1월달 시세 낸 종목들도 다 장기적으로 많이 빠진 애들, 인공지능 애들도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빠지고 장기 소외된 종목들한테서 계속 시장이 지금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 요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빠진 것들 시세 냈다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 게임은 좀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제가 딴 건 좀 안 봤는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요것도 좀 바닥권에 있네요.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저도 오늘 주가 흐름은 안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사모펀드도 좀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 계좌로도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따지면 이쪽에서 제가 게임 잘 모르는데 데브 시스터즈 예전에 쿠키런 말고 뭔가 좀 새로운 게임이 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흐름상으로는 뭐 요 정도 그죠? 한 8만 원? 이쪽 부분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 여기 직전 고점 부분인 7만 원을 강하게 넘어서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그래서 7만 원의 저항이 돌파되면 조금 위쪽으로 열려 있으니까 이것도 장기 소외주 뭐 이런 느낌으로 게임 섹터에서는 좀 보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거는 그냥 차트적인 설명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도 게임주 너무 많잖아요. 게임주도 좀 챙겨서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 뭐 2차 전지주들 보시면 성일하이텍은 지난번에 봐드렸는데 오늘 조금 조정이긴 했는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페페토리 쪽에서 성일하이텍 일단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난 상태고 지금 추세 살아 있잖아요. 이제 이평선 정렬된 상태니까 뭐 요 부분에 좀 매물 지금 여기까지 딱 와 있는 상태죠. 여기 받아내고 고점 돌파할지는 조금 지켜보시면 좋겠어요. 좋겠습니다. 좋겠어요가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은 조금 기금이 좀 팔죠. 외국인이랑 개인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살짝 찝찝하긴 하죠. 요새 개인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게 그랬고 뭐 세비캠이 그런가요? 요건 상대적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릴 때 수급이 별로 안 좋아서 오히려 성일하이텍 낫다라고 그때 차트 봐드렸던 건데 오히려 후발로 조금 올라오더라고요. 이 종목도 뭐 성일하이텍이랑 같이 보시면 살아 있으니까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한 10만 2, 3천 원 정도? 네, 요 정도 보유하신 분들은 주지선 설정하시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 보세요. 이게 사모펀드 계속 팔고 투신 계속 팔고 외국인 계속 파는데 개인만 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수급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요새 뭐 2차 전지 수급이 워낙 개인 수급들이 많으니까 나만 아니면 돼. 나만 빨리 빠져나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이쪽 섹터주들은. 그다음에 페페토리 쪽에서 코스모 하하. 네. 네, 이것도 지금 시세 분출하고 있죠. 이 종목도 그때 다 차트 짚어드렸던 종목이에요. 페페토리 쪽에서. 이것도 강하게 갔기 때문에 5일선과 이격이 있는 상태에 지금 3일 동안 세게 올랐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항상 좀 이 장대 양봉이 한 중간 정도를 이탈하느냐 못하느냐. 오늘 제가 봤을 때 코스모 화학은 한 3만 한 6천 원? 요 부근에서 지지받고 올라왔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 보유하신 분들 이거 3만 6천 원 지지라고 조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튀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코스모학 보유하신 분들은 36,000원 깨지는지 좀 보시면 좋겠고요. 이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조정폭은 조금 확인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수급도 외국인이 좀 계속 그동안 사다가 오늘 좀 팔았거든요. 연기금도 계속 사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잖아요. 개인이 받아내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고 뭐 에코프로는 정말 어나더 레벨이라서 뭐 전환사채 물량이 나온다고 그래도 뭐 올라가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이게 뭐 공매도 진짜 쇼커버 공매도와의 전쟁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음봉이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샌드위치 상태잖아요. 양봉으로 마감된 상태잖아요. 이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양봉이잖아요. 요 사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여기 벗어나는 수준이 방향성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하방이든 상방이든. 그래서 일단 여기 세 개가 봉이지만 한 개 단봉으로 처리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 되게 좀 중요한 날이었었는데 그죠? 여기 아래 꼬리 달린 날 여기서 끌고 올라오면서 세게 갔죠. 아무튼 대단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21선과 5일선이랑은 이격이 없어요. 5일선이랑은 이격이 없는데 요 21선과 이격이 있기 때문에 요 21선과 이격을 줄이는 흐름이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면서 이격을 줄일지 아니면 가서 찍고 올지는 좀 봐야 되겠는데 일단 5일선 이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5일선이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대응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겠죠. 다만 이렇게 이격이 전체적으로 많이 벌어지면은 주식이란 모름지기 이평선에서 멀어지면 이평선으로 돌아오려고 하고요. 이평선 그쵸 위로 멀어지든 아래로 멀어지든 간에 이평선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이격이 좁혀질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 2차 전지 많으니까 좀 봐드렸고요. 지금 슈팅 나가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새 LNF도 뭐 테슬라 직납품 얘기 나오면서 많이 올랐죠. 이것도 기대감이 있어서 일단 LNF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올랐는데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음봉 상태잖아요. 그죠? 오르기는 오르는데 음봉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은 여기 이쪽 그죠? 뭐 이쪽에 저항 세게 받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죠. 큰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박스가 되겠죠. 그죠? 이런 박스.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박스 뚫어내는 게 중요하고 이 박스 중간 정도 되는 요 22만 원 부근이 LNF에 있어서는 좀 강한 지지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60일선도 우상향 턴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흐름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이런 것들은 차트대로 이 22만 원 부근이 중간 라인인데 알고 보니 21선이 있더라. 그죠? 여기잖아요. 21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지지석을 계속 잘 유지해 주는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만 놓고 막 연기금은 계속 사고 외국인 계속 사는데 사모펀드 이런 쪽은 좀 팔죠. 이건 또 개인까지 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극재 쪽들 초강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페토리 쪽들도 초강세 이어지는 흐름이고요. 후발로 아까 말씀드렸죠. 구리동박 쪽에서 솔루스 첨단은 제가 아마 진짜 방송에서 되게 바닥일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되게 바닥일 때부터 솔루스 첨단 소재도 정말 안 망하면 바닥이다 이 수준일 때부터 구리동박 터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테슬라 직납품 때문에 올라오는 부분인데 여기 그어드린 이 박스권 저항대 돌파하고 다시 새로운 저항대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태죠. 일단 지금 추세다라면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부분 거래량까지도 3일 연속 실었으니까 이 거래량의 의미를 조금 파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오늘 또 SK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말도 없이 그냥 확 올라 버렸는데요. 이건 오늘 첫 거래이기 때문에 방향성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종목들 뭐 첫날 못 잡았다고 뭐 억울해 하실 필요도 없고 기본적으로 SKC가 약간 좀 화학 부분이 조금 좋아진 게 아직 없어서 뭐 투자한 자회사 성격의 그런 넥실리스 쪽이 수주 받았다고 SKC가 막 급등할 이유까지는 없지 않나라고 시장에 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사모펀드도 계속 팔고 있고 연기금도 팔고 있는 상태 속에서 외국인 들어온 거 하나만 갖고 공격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어떤 면에서 본다면 SKC 같은 경우는 반도체 쪽 이런 쪽들이 조금 좋아지면서 이 구리동박 이런 쪽이 조금 받쳐주면은 나쁘지는 않긴 할 것 같긴 해요. 일단은 뭐 지금 상태는 낙폭과대잖아요. 바닥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 바닥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거 긍정적.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수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궁극적으로 여기 부분 11만 원대 위에 있는 SKC의 여기 저항대 이걸 뚫고 나서 눌려주고 다시 뚫어오면 이럴 때는 좀 모양이 더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하이닉스 쪽 요런 쪽들이 같이 좋아질 때 SKC도 같이 조금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동박 그렇고 그다음에 동박 중에서 좀 제일 안 간 게 이제 일진. 정말 안 갔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일진 머티리얼즈 작년 4분기부터 말레이시아 공장 좀 가동 시작하는 이런 느낌? 그렇게 단다라면은 지금 이렇게
있을 거가 너무 좀 그런데 롯데케미칼 직접 인수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차트상으로는 한 8만 원 부근, 7만 8천에서 8만 원 부근까지는 충분히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너무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 뭐 스트레스 엄청 많으시겠지만 주가만 놓고 보면은 한 6만 원 정도 뭐 강한 지지 라인으로 설정해 놓고 좀 중기적인 흐름을 계속 봐나가시는 게 일진 머티리얼즈 좀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좋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은 연기금은 뭐 계속 좀 매수 모드인데 사모펀드랑 투시 계속 팔고 있죠. 외국인이 오늘 조금 들어왔는데 향후의 흐름 어떻게 될지 조금 챙겨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다 뭐 이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좀 그 부분 좀 말씀드렸고 뭐 오늘 대보 마그네틱스 여기도 뭐 경영권 매각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 엄청 컸잖아요. 뭐 이 종목 보유하신 분은 오늘의 고점과 오늘의 저점을 앞으로의 방향성이라고 봐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고 윗꼬리 아랫꼬리 엄청 길기 때문에 고점과 저점 이탈 여부만 이 마그네틱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 쪽들 좀 흐름 봐드렸고요. 저는 뭐 엔캠도 좀 바닥권의 흐름이라서 이것도 조금 챙겨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첨가제 중에서 좀 제일 못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는 오고 60에서는 올라섰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박스 매물이 많이 있잖아요. 요 매물을 어떻게 걷어내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비싸게 사도 시세를 강하게 먹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조금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할 때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상대적으로 밑에서 사시는 분들은 난 돌파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시지만 또 막상 가면 막힐 때도 사실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보시되 아무튼 주가가 좀 바닥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 하락 후에 바닥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챙겨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2차 전지들을 쭉 한번 봐드렸고 반도체도 오늘 좀 많이 올랐죠. 그쵸. 반도체 쪽에서는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주 반도체, 한미 반도체, 이거 어디 갔냐? 한미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어보브, 그죠?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다음에 또 뭐 이제 원래 좀 무슨 칩자 들어가는 종목들 많이 갔었잖아요. 칩셋 미디어, 그쵸? 이런 것들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위에 붙어서 살아 있는 것 같아요. 넥스트 칩. 뭐 이런 칩자들, 그죠? 요것도 지금 21선에 딱 붙어 있네요. 보니까 이런 칩자들 들어가는 것들이 좀 많이 갔었고, 그 다음에 DB 하이텍은 조금 가다가 좀 조정받았는데 역시 20에서 위에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갈 수만 있다라면은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DB 하이텍도 뭐 차트 보시면 참고되실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많이 간 것들 반도체류들 중에서 보면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반도체는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요새 좀 레포트가 계속 좀 키움 쪽에서 나오는 건 테스가 계속 좀 좋다고 키움 쪽에서 리포트는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움직일지는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정말 징글징글징글하게 무거운 종목이라서 보시면 좋고 예전에 제가 동진 세미캠은 진짜 바닥에서 옆으로 길 때 말씀드렸었거든요. 동진 세미캠 여기 32,000원 부분 계속 움직일 때 근데 지금 이제 뚫고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한 45,000원 부분까지 보이거든요. 차트상으로는 그대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인 거잖아요. 시장이 좀 되게 안 갔던 쪽들에서 뭐 두산 테스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세게 치고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LX 세미콘 이런 것들 다 비슷하죠. 두산 테스나 LX 세미콘 모양 다 이런 식으로 조금 반도체류들 치고 올라왔고 제가 안 망하면 거의 바닥이라서 옛날에 LG 디스플레이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진짜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것도 진짜 물러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이제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이평선들도 이제 바닥에서 조금 터닝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장기적으로 바닥에서 나는 무조건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눌린 놈 한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수급만 보셔도 제가 그때 수급 때문에 기관 수급 때문에 좀 드렸던 건데 외국인 오늘 많이 샀죠. 기관 보세요. 투신, 사모펀드, 연기금 정말 목숨 걸고 사고 있잖아요. 그렇다시피 이렇게 수급이 말해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바닥에 있으면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게 돼서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이 종목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여기 한 17,000원 부근에 조금 저항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18,000원이고 제가 봤을 때 한 요 정도 17,000원 들어가면 매물 나오기 시작하니까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아.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LG전자나 삼성전기 이런 것들 좀 올라왔잖아요. 이것들도 뭐 장기 바닥에서 올라온 부분들이었었고 그런 것들 올라가고 뭐 MLCC 쪽에서는 뭐 사막 콘덴서도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사막 콘덴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PCB 쪽 이수 베타시스. 요거 엔비디아 향이라고 해서 엄청 갔잖아요. 그죠? 이수 베타시스 엄청 갔고 그다음에 뭐 심텍이 좀 이상하게 좀 힘이 안 받는 것 같아요. 심텍도 사실 주가 바닥권에 있는데 여기 좀 잘 지지해 주는지 봐야 돼요. 심텍은 한 3만 원 계속 잘 유지해 주는지 보시면서 다음번 흐름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대덕전자 요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죠. 밑에 이게 60일선이 아직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변동성 좀 만들어내면서 60일선 터닝하는 거 좀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요새 좀 레포트는 아비코전자가 조금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레포트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면 요거 아비코전자도 DDR5 때문에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휴대폰 쪽이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고 조금씩 회복될 기미 이것도 어차피 중국에 좀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요것도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 거 중에서는 아마 이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요거 PI 첨단 소재가 이제 조금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수급도 보시면은 이제 조금씩이나마 이제 개선되려고 하는 모습. 하지만 좀 시장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이게 한 방에 끝낼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PI 첨단 소재. 지난번에 보니까 덕산 채팅방에서 덕산 네오룩스 물어보신 분 계셨던 것 같은데 태코피였었나? 아니다. 덕산 네오룩스였던 것 같아요. 요거 좀 거래 붙이면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장기적으로 조정 많이 받은 거의 1년을 넘게 조정을 받았잖아요. 이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오늘 LG 디스플레이 간 거랑 좀 비슷하죠. 이 디스플레이 쪽들 뭐 소재들 뭐 이런 쪽들 이런 것들이 지금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PI 첨단 소재 같이 그 PI 필름 하는 회사들 뭐 이런 쪽들 느낌인 거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안 가다가 이제 조금 반등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애플 관련주들은 애플의 그런 오더컷 우열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또 휴대폰 쪽들이 조금 괜찮아질 것 같네. 그러니까 일단 조금 반등 시도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아직 추세가 완벽하게 복귀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저점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보는 게 요거가 조금 많이 기었잖아요.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안 빠졌기 때문에 많이 기기도 했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애플 문제 때문에도 많이 빠지긴 했는데 조금씩 이제 움직일랑 말랑 하고 있어서 요 종목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것 같아요. 보니까 32만 원 부근에 좀 강력 저항대가 있으니까 요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32만 원 부근에 좀 저항대 돌파 여부를 향후에 뭐랄까요? 변곡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32만 원, 여기 최대 35만 원 맥스. 여기 요 매물을 얼마나 나중에 잘 소화하느냐가 LG이노텍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는 관건이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걸 제가 막 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주가가 그렇다라는 거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다 좀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좀 봐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로봇 관련주 조금 느낌이 후반에 좀 있었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조정받고 21선 밑에서 좀 반등 시도? 뭐 여기서 좀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게 좀 대장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향후에 조금 반등하게 되면 여기 8만 원 부근에 강한 저항대 뭐 만약에 요쯤에서 사가지고 물리셨다 이런 분들이라면은 올라왔을 때 8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 물량 주는 거죠. 매도해놓고 다시 확인하고 오히려 내 매도가보다 위로 갈 때 쫓아가는 전략이 맞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로봇 관련주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반도체 다 마찬가지겠고 휴대폰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MWC
그 기대감에 뭐 관련 섹터 쪽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보시면 연기금이 다시 샀다. 외국인이 한 3일째 사고 있다. 개인은 사다가 그동안 사다가 팔고 있다. 요 점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또 요 종목 레인보우 가지고 계신 분들은 7만 원이 마지노선, 8만 원이 단기 최대 저항. 요거 두 개만 딱 염두에 두시면 답이 나오죠. 그래서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 8만 원의 저항, 여기 7만 원의 지지선 요거 두 개만 레인보우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요새 대장은 SBB 요거는 제가 계속 예전에 바닥일 때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SBB도 요것도 그 감속기 이런 데 들어가는 볼 베어링 볼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좀 좋죠. 이 회사도 가격적으로는 여기 3만 4, 5천 원 부근 뭐 저항은 아시다시피 여기 한 4만 4, 5천 원 부근 여기 또 뚫어내는 게 이 종목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지 말지 살펴본. 또 개인 투자자분들 보니까 제 주변에 보니까 뉴로메카인가 이거 갖고 계신 분들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요것도 지금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냥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딱 뉴로메카 2만 원이 마지노선이야. 아 여기 24,000원이 되게 저항이야. 적어도 내지는 여기 23,500원 이상 요 정도부터 저항이야 라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뉴로메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올라오면 기계적으로 매도, 내려가면 기계적인 매수. 여기 두 개가 되겠죠. 또 위아래든 이탈되는 쪽으로 빨리 방향 잡아주면 되겠죠. 손절 아니면 추격 매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로메카도 오늘 좀 5% 정도 올랐었는데 이 부분 좀 보시면서 참고하셔서 지금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이 종목 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많아서 보는데 신규라서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기타 금융 이런 것들이 파는 거는 뭐 별로 크게 문제가 없는데 계속 얘네들이 좀 팔긴 하죠. 근데 외국인이 오늘 좀 사줬다라는 거. 근데 뭐 기관은 그래도 좀 관망하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요게 조금 움직였고 뭐 로보스타도 오늘 좀 반등 나왔죠.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가 좀 거래 많고 좀 대형단에서는 좀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애들이었고 최근에 이제 SBB나 뉴로메카 이런 게 조금 시세를 냈었으면은 로보스타의 흐름이랑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흐름을 보면서 뭐 로봇 중에서의 좀 대장주들의 흐름을 봐주시면 로보스타도 오늘 반등함으로 인해서 오늘의 저점권인 지금 보시면 27,000원 초반 정도 되겠죠? 요게 로보스타의 마지노선이 되겠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요거 이탈하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고 반등하더라도 로보스타 여기 3만 원 강한 저항이 있습니다. 요거 뚫어내는지 거래 실려주는지 왜냐하면 지금 반등에 거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거래가 있잖아요. 내려올 때도 제법 좀 거래가 있었지만 지금 리바운딩에서 거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거래가 붙어줘야 빠르게 매물을 소화하면서 더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데 지금 3일간 바닥 잡아주는 동안 거래가 없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격엔 팔 사람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가격에 살 사람도 없다고. 어쨌든 간에 저항 부분 여기 강하게 보시고 요 가격대 넘어서는지 3만 원 좀 강하게 거래 실려주면서 넘어준다라면은 일단 뭐 로보스타도 추가적인 흐름 한번 예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로보티즈도 좀 이제 힘이 빠진 모습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 좀 챙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좀 특징이 있었던 종목들 다 바이오 섹터 주들이었었죠. 저 화장품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콜마 BNH 네, 이게 중국에서 좀 주력으로 화장품 소재, 건강식품 소재 이런 것들을 하는 데잖아요. 요새 아시다시피 이제 대머리 쪽 관련한 뭐 안트로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이노젠 이런 게 좀 강하긴 한데 이 소재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면 약간 기능성 소재들 그런 것들이 조금 부각될 수도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마이크로 니들 쪽에서 본다라면은 옛날에 P&L 같은 경우 되게 좋게 봤었는데 요새 TNL이죠. TNL 같은 경우 좋게 봤었는데 요새 뭐 레포트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상대적으로 같은 개념의 마이크로 니드를 하는 회사 중에서 라파스 뭐 이런 애들 안 올랐거든요. 거래도 일단 없지만 뭐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요 종목 같은 경우도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런 쪽들이에요. 중국에서. 근데 중국이 아까 내가 뭐라고 했죠? 양회, 소비부양, 올해 그런 거 생각해 본다라면은 이런 콜마 BNH 같은 경우도 27,000원 정도 기준선 정해놓고
조정 받을 때 거래가 붙는지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지 좀 챙겨 보실 만한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7,000원대 한 중반 정도, 27,000원 중반 정도를 최대 지지선으로 설정해 놓고 보시면 대비 될 것 같아요. 26,000원 여기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최근에 찍었던 고점이 여기 3만원 초반이잖아요. 요거 넘어서면은 일단 여기 맥스가 여기 한 37,00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 종목도 중국과 함께 뭔가 소비 쪽인 측면에서 조금 좋아지는지 여부를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계속 좀 사고 있죠. 사모펀드는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급은 그렇다라는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장품은 뭐 이미 뭐 클리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라든지 다 시세 한 번씩 줬었고, 코스메카 코리아가 조금 OEM, ODM 쪽에서는 좀 작은 건데 좀 잘 움직이고요. 오늘은 좀 클리오 이런 것들도 좀 올라왔는데 역시 뭐 시장에서는 조금 춘한 조정과 반등 뭐 이런 부분들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주식들 좀 많이 올랐어요. 저는 사실 얼마 전부터 오스코텍이 계속 바닥이라서 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딱 아침에 좀 지지선 나오면서 좀 세게 치고 나왔습니다. 이 추세 그대로 유지되는지 좀 봐야 되겠지만 예전에 여기 한 3만 원 못 넘어갔던 거 그 가격이 좀 매물이 있거든요. 중간만 하더라도 여기 지금 딱 매물대 23,000원 부근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스코텍도 요거 23,000원 정도 강하게 거래와 함께 돌파해주면 3만 원 부근까지도 좀 차트가 보이니까 이런 부분들 좀 챙겨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에서 좀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외국인 사고 있다라는 점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수급을 조금 보신다라면 이 종목 말고 다른 것들 좀 보세요. 이제 오늘 많이 오른 바이오 주식들. 외국인이 엄청 샀죠? 그죠? 보시면 AWL바이오, 그 다음에 레고, 외국인이 엄청 샀죠? 이거는 별로 안 샀네요. 투신권이 좀 샀네요. 최근에 보면은 저 지난번에 한번 3,000당 제약 시세 많이 났었는데 이건 또 반대네요. 보니까. 근데 오늘 시총 좀 큰 거 중에서 많이 낸 게 또 뭐가 있었죠? HLB도 샀나요? 제가 아까 찾아보고 왔을 때는 시총 큰 것들은 좀 많이 샀었는데 역시 HLB 190만 주 외국인이 들어와 있죠. 이 부분 외국인인지 뭐 CFD 계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거 그렇죠. 최근에 또 오늘 메지온도 샀나요? 이게 메지온도 오늘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이 상한가 갔었나 아까? 아 이거는 별로 안 샀네요. 투신권 주가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죠? 요거 최근에 많이 산 대머리도 그렇게 지금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인들은 좀 약간 바이오 살 때 시총이 좀 큰 것들 위주로 좀 사긴 하고요. 그 중에서도 좀 올해 임상 기대치가 있는 이중항체 쪽들 이런 쪽들 좀 많이 건드린 것 같긴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주식들은 워낙 안 올라온 게 많으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한올바이오도 좀 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죠? 보이시죠? 이런 것들 조금 사는 것 같았고 그 다음에 이건 또 샀나 모르겠네요. 요것도 샀네요. 보니까 NKMX 요것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NKMX도 좀 산 것 같고 요거는 수급은 안 좋은데 차트는 좀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수급은 얘는 별론데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조정받고 이렇게 해서 또 갈 태세더라고요. 보니까 ST큐브는 그래서 여기서 2만 원 넘어서는 이제 ST큐브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랑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챙겨서 조금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조금 수급은 별로인데 차트는 좀 괜찮아 보이더라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도 그렇고 뭐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도 올라왔고 GCCL 이런 건 조금 덜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좀 약간 대형단은 조금 들어오는 것 같고 역시 바이오도 좀 중소형단에서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 좀 챙겨 보시고요. 요것도 워낙 바닥이라서 차트는 바닥이다라서 아까 말씀드리는 과정 중에 좀 차트를 보여드리니까 좀 참고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어줘야지 시장에서 좀 수급이 들어오더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장기 하락 낙폭과대 이런 쪽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니까 이걸 어떻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따라 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 그러니까 초반에 못 따라가면 사실 바이오 좀 힘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바이오도 계속 상반기까지는 좀 하락 이슈들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좀 있으니까 좀 챙겨보시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일단은 좀 낙폭과대 위주로 좀 올랐다. 외국인들이 그동안 좀 많이 판 것들 중에서 바닥권에 있는 것들 중에서 올해 좀 임상 기대치가 있는 것들, 뭐 시총이 큰 것들 위주로 해서 샀다. 이것도 아직까지 조금 넘어야 될 산이 있지만 올해 좀 흑자로 전환돼서 괜찮다 뭐 이랬었는데 못 가고 있죠. 이 회사도 25,000원만 가면 그냥 계속 맞고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시장 환경이 확실하게 뭔가 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는 좀 순환매 과정 중에서 일부 정도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오히려 납법과대 쪽에서는 좀 게임이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 거래소 쪽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 거래소 쪽, 이런 쪽들, IT 쪽,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나 뭐 요런 쪽들, IT 부품류들 중에서 장기 소외됐던 것들, 반도체 소부장주들, 요런 쪽에서 잡을 찾는 게 조금 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챗 GPT든지 뭐든지 간에 뭐 최근에 저희 반도체 많이 떠들잖아요. 누구든지 다 반도체 좋다, 뭐 그쪽을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약간 좀 현실적으로 실적이 좀 붙어질 수 있는 기대가 확실한 쪽이 좀 답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낙폭과대를 찾는다면 반도체나 IT 섹터 쪽들을 중에서 좀 찾고, 철강 쪽 같은 것들이랑 뭐 건설 기계 쪽들, 이런 쪽들이랑 뭐 전력소 후발, 이런 쪽들을 좀 찾는 게 좀 낫지 않겠나 싶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쪽들을 조금 봐주시는 게 오히려 조금 맞겠다. 그래서 바이오는 일단 조금 기술적인 반등 이런 쪽으로 조금 봐주시는 게 맞겠고, 주류도 뭐 약간 이슈에 따른 플레이다라고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금융이나 통신 이런 쪽들은 정부에서 조금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좀 통신이나 금융 섹터 이런 쪽들은 조금 관망하시되, 사실 그 STO 이슈 때문에 뭐 최근에 제주은행 이런 것들 막 변동성 엄청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뭔가 좀 이슈가 있는 쪽에서만 플레이가 있다라는 거, 요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최근에 조금 환율이 올라오다 보니까 항공주들 주춤한 느낌, 요거 좀 챙겨보시고, 여행주도 주춤한 느낌, 그다음에 대웅제약이 집행정지 그거 신청 내서 허가 인용 받아서 좀 반등했지만 메디톡스 괜찮다, 아침에 빠졌을 때가 또 기회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시장에 있어서 회사가 확 변할 수 있는 뭔가 이슈가 터진 기업들, 내지는 워낙 바닥을 찍고 터널링해서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최근 시장에서는 조금 중요하겠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H&M 같은 경우도 지금 운이 엄청 빠졌다고 난리를 치지만 주가 자체는 좀 바닥에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경기회복 시그널만 나오면 운임보다는 물동량으로 좀 승부 걸 수 있겠잖아요.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 있지만 그런 부분도 또 이제 민영화 이슈도 또 가미될 수 있으니까, 뭐 H&M 같은 경우도 뭐 추세상으로는 바닥권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 좀 챙겨서 찾아보시는 게 좀 좋겠고, 제가 아까 DB하이텍도 차트 봐드렸나요? 안 봐드렸나? 네, 이런 것들도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이런 시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지금은 좀 바닥에 있는 것들, 아까 배터리 뭐 첨가제하고 동박 쪽들 바닥에 있는 것들 봐드린 것처럼 그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바닥에 있어도 조금 약간 느낌 다르잖아요.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은 그냥 약간 조금 기술적인 반등 느낌,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실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좋겠고, 그게 그동안 좀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었던 경기 민감주 쪽에서도 재건 테마 같지만 알고 보면 중국의 경기 부양과도 좀 맞닥뜨려져 있는 그런 것들, 최근에 보면 의류주들도 많이 올라왔어요. 한세실업, 영원무역, 기엘라홀딩스 이런 것들도 뭐 소비력이 살아있다 보니, 움직임이 또 있다 보니 살아날 수밖에 없다, 그럼 매출이 늘어나겠지, 뭐 이런 기대감을 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뭔가 좀 현실적인 기대감을 좀 실을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조금 봐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트 오늘 거의 대부분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랑 차트 많이 봐드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좀 골라놨던 것 중에서 못 본 게 있나, 아니면 기억을 못한 게 있나 한번 챙겨보면, 뭐 바이오주 중에서 좀 바닥권에 있는 게 약간 지노맨 컴퍼니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전력선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효성중공업 좀 있었던 것 같고, 아 맞다, 제가 아까 이것도 하나 좀 봐놨던 것 같아요. 요 아프리카 TV도 지금 주가 바닥권에 있거든요. 뭐 요것도 진짜 장기 조정 받았어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최근에 좀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좀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이게 해외 쪽에서 조금 기대감이 요새 조금 느껴지는 듯한 뭐 이슈들 이런 부분들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뭐 여기 좀 저항이 있잖아요. 요거 조금 뚫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저점이 좀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최근에 거래가 붙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본다라면은 관심 있게 좀 보시다가 올라갈 때 거래 확 붙으면서 올라갈 때 그런 때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싶긴 한데 지금 차트상으로는 아프리카 TV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 한 88,000원 정도가 좀 최대 지지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활용해 보시고 최근에 좀 거래가 붙고 있는 느낌 그다음에 이제 매물대 쪽으로 향하고 있지만 좀 왠지 좀 뚫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부분들 되게 주식은 좀 느낌입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좀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0만 원 위로 한번 도전할 수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제가 아까 보면서 좀 몇 개를 계속 좀 차트 괜찮은 것 좀 골라왔었는데 그런 것들 나머지들은 다 말한 것 같아요. 좀 서울 반도체도 좀 주가가 좀 바닥이었던 것 같고 차트는 다 진리는 아니지만 조금 계속 보다 보면 뭔가 좀 달라지는 느낌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도 정말 너무 빠졌다. 정말 미친 듯이 빠졌다. 이런 느낌이라서 아까 좀 골라놨거든요. 여기 약간 좀 바닥권, 트리플 바닥 좀 나왔죠. 한 10,000원 부근에서.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이 부분 지지선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12,000원 이 부분을 좀 거래 실려주면서 강하게 뚫어준다라면은 추세 전환 시도할 수 있다. 라고 좀 보겠습니다. 워낙 바닥에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의 움직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트렌드에 맞게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골라봤고 바이오 중에서도 아마 신규주 중에서 조금 저점권에 있는 요것도 박스 저점권인데 샤페론인가요? 요것도 주가는 요게 한 8,000원 부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돌파되는지 좀 보시되 여기 7,000원 정도 지지선으로 보유하신 분들 좀 챙겨보시고 여기서 조금 거래가 붙었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붙고 빠질 때 거래가 별로 없고 또 올라갈 때 붙고 빠질 때 거래가 별로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올라갈 때 거래 붙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은 조금 올라가는 쪽에 좀 무게도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신규라서 뭐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적인 부분들 고려해서 보시면 하겠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 7,200원 정도 지지선이고 뭐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그 정도 가격대의 지지력을 좀 확인하시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차트로 고르다 보니까 좀 나와서 좀 봐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면 한 2시간 하겠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PA 첨단, 뭐 KH 바텍도 바닥이었던 것 같고 콜마베네스 했고 LG모티가 뭐 다 했고 대충 적어놓은 거는 좀 한 것 같아요. 진호의 컴포니까지 해서 서울반도체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 차트 바닥인 것도 있고 오늘 좀 시장에서 좀 변동성 보이면서 좀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있었던 것들도 다 봐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게 좀 약간 종목 상담 같은 느낌이고 시장 전체를 좀 봐드리면서 해드렸던 부분이니까 좀 참고만 하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대응하실 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짚어드렸으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했네요. 1시간 13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계속 좀 챙겨보시면서 방향성 좀 점검해드린 대로 가는지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종목들 위든 아래든 이격을 줄이는 과정을 항상 고려해서 좀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지수는 2,500 좀 막힘 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우려감 있다. 그 다음에 쉽게 뚫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뭔가 빅 이슈가 좀 나와야지만 된다. 이런 부분들 좀 챙겨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시세 많이 난 것들을 조금 주의하시면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것들 위주로의 순환매 플레이 이런 부분들 좀 당분간 이어가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일정들 3월달 것까지 다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까지 좀 챙겨서 시장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베이장의 그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그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되는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각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네 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남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킹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